첫 번째, 자, 이번에 경비등 송금명세서네요. 운송비가 있고, 그리고 운반비 3월 5일날 20만원 송금한 거에 대해서 작성하는 거죠. 이제 경비등 송금명세서가 쉽죠, 봤을 때. 자, 그럼 3월 5일날 차변에 운반비 20만원, 대변의 보통예금 국민은행으로 20만원이 나간 거고, 다음 경비등 송금명세서에서 거래일자 11년 3월 5일날 개별 화물 김용달, 거래 내역은 운송비고 금액은 20만원, 송금 일자는 3월 5일, 자료 설명에 은행은 신한은행이고 계좌번호, 이렇게 하면 첫 번째 거는 끝났죠. 자, 두 번째, 어음이 있네요. 주식회사 한국신소재의 외상대금으로 받아 보관 중이던 전자어음을 4월 15일에 구민은행에 할인하고 할인료를 차감한 잔액은 구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할인율은 연 12% 월화계산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 어음 할인과 관련된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자음 관련 정보를 입력하여 받은 어음 현황에 반영하시오. 자, 그럼 어음의 할인이니까 우리는 받은 어음 지우고 할인료 뺀 나머지가 구민은행 보통예금에 들어왔는데, 이번에 할인료를 계산하라고 했죠. 그럼 할인율이 연 12%면 2,500만원의 12%인데 4월 5일날 할인하는 거니까 이 날짜부터 만기일까지 지금 구민은행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할인하는 어음 사는 곳이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 그럼 4월 15일이면 5월, 6월, 7월 세 달치죠. 세 달치의 이자를 계산해야 되겠죠. 15일날 하는데 만기가 7월 15일이니까. 자, 그럼 우리 할인료를 생각을 해서 먼저 분계를, 우리는 4월 15일날 받을 어음 한국신소재 2,500이고 차변에 매출채권 처분 손실을 쓰는데, 얘를 이제 우리 할인율을 계산을 하면 2,500만원에 지금 12% 0.12, 그리고 곱하기 3 나누기 12, 그러면 75만원이 할인료가 되네요. 그죠? 75만원이 되죠. 그럼 75만원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고 보통예금 국민은행에 2,425만원이 들어왔다. 그럼 자, 이제 이 받을 어음이 자금 관리를 해야 되니까 할인 전액이고 어음 번호는 그리고 할인 기간은 국민은행이고, 그죠? 그리고 성남 지점일 거고, 얘는 없으니까 안 써도 상관없어요. 12%다. 이렇게만 써주면 끝나겠네요. 자, 다음 정부보조금에 의한 유무형자산 구입. 자, 제품 생산용 기계장치를 구입하고 발급받은 전자세금 계산서이다. 대금은 본건과 관련하여 4월 1일 입금된 정부지원금을 포함하여 전액 구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지원받은 정부보조금에 대한 상한 의무는 없다. 자, 이번에도 구입한 거 쓰고 정부보조금
이제 기계장치걸로 대체하는 것이란 이야기죠. 그럼 먼저 매입 매출 전표 4월 21일 날 51번 매입것에 1000만원짜리 세대고, 거래처는 SJC, 등기는 혼합. 자, 그럼 우리는 기계장치 산 거고, 보통예금에서 3,300만원 국민은행에서 나갔다. 먼저 구입한 거 적어 놓고, 그리고 일반 전표에서 과거 4월 1일 날 정부 보조금 2천만원 받았었네요. 104번으로 썼었어요. 2천만원. 그러면 오늘 21일 날 차변에 104번 정부 보조금 2천만원 지우고, 다음 정부 보조금 다른 거 얘를 써주면 되는 거죠. 이제 얘도 자주 보니까 좀 익숙하죠. 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인데 4월 30일 날 550만원이 들어왔어요. 회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운용하고 있으며, 퇴직연금에 대한 운용수익이 주식회사 미래에셋증권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퇴직연금 운용수익에 대한 거래자료를 입력하시오. 영업외 수익 계정 중 가장 적절한 계정을 사용할 것.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쓸 거예요. 자, 그럼 자, 우리 확정급여형이니까 퇴직연금 운용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을 550만원 높여줄 거예요. 예, 미래에셋증권 거. 자, 이 말은 지금 4월 30일 날 차변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미래에셋증권의 금액이 550만원 증가했고, 퇴직연금 운용수익이 550만원 발생했다라고 써주면 되죠. 자, 얘도 금융자산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를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생김새가 통장처럼 생겼잖아요. 그죠? 퇴직연금 운용자산 구자에 돈이 들어온 거고, 거래처가 여기죠. 자, 이렇게 써주면, 자, 얘도 끝났네요. 자,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건데, 자, 문제 보면 또 친절하게 5월 31일 말해줬네요. 월합계로 하는 거고, 대금은 5월 5일에 수령한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15일에 받기로 했다. 5월 5일날 얼마 계약금 받았는지가 거래명세서에 안 적혀 있죠. 그러면 5월 5일 수령한 계약금도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럼 여기 이때 계약금 100만원 받은 게 있다. 그죠? 계약금 100만원 받은 거 있고, 자, 그럼 월합계 세금 계산서로 나머지는 우리 다음 달 15일이니까 외상 매출금 쓰면 되겠네요. 자, 그럼 매입 매출 전표에 날짜 5월 31일 날 11번 매출과세고, 복수거래에 카메라용 렌즈 30개 10만원, 자동차용 렌즈 15개 17만원. 자, 다음 거래처는 코리아 옵트, 분계는 혼합. 제품 매출 맞고 방금 봤던 선수금 100만원을 빼고 나머지는 외상 매출금이다라고 써두면 되겠죠. 일단 분계는 이렇게 해놓고, 자,
다음 수정세금계약서까지 같이 한 번에 발행할게요. 자, 6월 8일 날 계약금 받고 세금계약서 발행한 게 제품 공급하기로 계약금 수령한 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본 거래에 대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납품 계약을 이행할 수 없어 해제되었다. 계약 해제일은 6월 20일자고 해제일에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럼 일단 6월 8일자로 가고, 그럼 자, 이때 다 현금으로 하고 선수금이라고 되어 있죠. 현금, 선수금. 자, 그럼 수정세금 계산서 계약의 해제한 날은 지금 6월 20일이었죠. 6월 20일 그리고 확인. 그럼 이건 6월 20일 전표를 가지고, 자, 우린 제품 매출이 아니라 선수금이었고 차변에 현금으로 마이너스 715만원을 써주면 되겠죠. 똑같은 분계 그냥 마이너스로, 같은 변인데 마이너스로 쓰는 게 우리 제일 편하죠. 마이너스라고 안 쓰고 반대변에다가 플러스로 써도 돼요. 둘 다. 자, 그럼 이제 다 입력이 끝났으니까 전자세금계약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가서 5월달, 6월달 하면 자, 이 두 개, 그래서 발행하고 아카데미 전자세금 계산서 전송해주면 끝이죠. 자, 다음 부동산 임대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자, 그럼 월세 계약이고 주소 2층 201호 사무실 83제곱미터 1억 5,200만원. 21년 9월 1일부터 1년간이네요.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특약이 있고, 자, 블루 용역한테 9월분 임대료가 있고, 자, 9월분 임대료는 보통 예금으로 받은 거고, 당사는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이 아니다라고 적어놨네요. 이거 체크 되셨었죠? 주업이 아니다라고 적혀 있으면 400번대가 아니고 900번대의 임대료라고 처리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간주 임대료는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해서 간주 임대료가 보통 예금으로 들어왔어요. 1.2%. 자, 그럼 먼저 임대료부터 매입 매출 전표에 쓰면, 자, 세금 계약서 9월 1일 날 11번 매출과세 9월 임대료 200만원의 별도고, 블루 용역 전자세금 계산서 분계는 혼합. 그럼 주업이 아니기 때문에 900번대, 400번대 쓰고 싶어도 없네. 친절하네. 그죠? 자, 그리고 차변에는 보통 예금 220만원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 자, 먼저 이거부터 쓰고, 다음 부동산 임대 공급가입 명세서 가서, 자, 이번 기간 7월부터 9월 블루 무역 2층 201호 면적은 83 사무실, 임대기간은 2021년 9월 1일부터 2022년 8월 31일 1억 5,200. 자, 그럼 이제 얘는 작성이 끝났죠. 다음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하라 그랬으니까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 아니네요. 부가가치 신고서 작성하라는 말 없었네요.
마지막 거였네. 지금 하면 안 되겠죠. 간주임대로가 안 들어와 있으니까. 자, 매입 매출 전표에서 자, 날짜는 예정 신고 기간 종료일이 9월 30일로 하고. 자, 간주임대료 방금 저는 복사해 왔어요. 또 14번 바꾸고 분계 혼합 차변에 이것도 국민은행 보통예금으로 14,794원이 국민은행으로 들어왔다. 이건 임대인이 부담할 때만 차변에 세금과 공과로 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매입 매출 전표 입력하는 것도 끝났죠. 자,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 7월부터 9월로 가면 이제 얘도 들어와 있죠. 이렇게 해서 저장해야 끝나네요. 자, 다음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작성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에 공통매입 내역이 있고 과세기간 제품 매출 내역이 있는데 1기, 2기 1기 때 25%, 2기에 40%, 15% 증가했다. 그죠? 자, 본 문제 하나요. 제코닉스는 과세사업, 면세사업 겸용하고 자료위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고 자료위는 21년 1기 및 2기 제품 매출 내역이다. 불공제 내역서 쓰고 그리고 재계산 결과를 반영하고 그리고 공통매입세 관련된 내용을 우리 일반 전표에다가 처리하는 거네요. 자, 그럼 먼저 1번 내용을 보면 건물 기계장치 토지. 그럼 토지는 우리는 부가가치세가 없기 때문에 뭐 재계산 불공제 이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죠. 그럼 이 두 개만 쓸 거예요. 그럼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에 가서 자, 기간은 우리 10월부터 12월 재계산. 자, 계산식은 아래 1번, 2번. 1번은 건물 구축물, 2번은 기타 감가상각자산. 그럼 먼저 건물부터 하고 19년 6월 달이죠. 자, 그럼 먼저 건물, 자, 구분은 뛰어넘고 아니면 쓸 거면 뭐 건물이다라고 쓰셔도 되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해당 재화의 매입세액은 1,000만 원. 자, 건물 구축물은 체감률 5%. 경과된 과세기간 수는 19년 6월 30일, 19년 12월 31일, 그리고 20년 6월 30일, 20년 12월 31일, 21년 6월 30일 총 5번 지났죠. 그리고 면세 비율은 방금 우리 25%였고 지금 40%니까 15% 증가했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지금 쓴 게 이거예요. 5%고 5번 경과했고 15% 증가했다. 다음 두 번 2번 500만 원에 기타 기계장치는 25%고 20년 6월 30일, 12월 31일, 21년 6월 30일 과세기간 종료일 수를 세라 그랬어요. 그리고 15% 증가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작성은 끝났죠. 이걸 컴퓨터가 계산해 주려고 K랩에서는 직전 과세기간가와 단기의 총 매출액하고 면세 매출액을 쓰면 얘를 해준 거고 지금 여기에서는 직접 계산하는 거고 취득 연월을 썼던 것도 경과 과세기간 수를 세주려고 K랩에서는 그랬던 거고 얘는 종료일 수를 센 거예요.
그럼 제가 방금 저장 눌렀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에 16번 보면 얘가 들어와 있죠. 자, 얘가 들어와 있고, 자, 그럼 우리는 이 금액만큼 공제되는 매입세액이 줄어드는 거니까 부가세 대급금을 할 건데, 자, 그럼 차변에 우리는 건물에 대해서 112만 5천 원이죠. 그러면 건물 거 이 금액, 나머지는 기계장치 거 18만 7,500원 맞죠? 이 금액만큼 공제 안 되는 매입세액 줄인 만큼은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거죠. 물론 우리 AT 시험에서는 이걸 따로따로 쓰셔도 돼요. 이게 따로따로 한 방에 쓰는 건 제 스타일인 거고, 건물 것만 가지고 차변의 건물,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기계장치만 가지고 차변의 기계장치, 대변의 부가세 대급금 해서 이 금액으로 각각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부가세 신고서에 부가세 대급금 줄어든 불공제만큼 한 방에 처리해서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죠. 일단 재계산은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전산세무 2급 때도 재계산 별로 안 좋아했어. 스마트 A라고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가 이 서식이 그 프로그램 바뀌었다고 갑자기 좋아지고 그러진 않아요. 그래도 이 서식도 잘 기억해 두면 좋은 게, TAT 1급은 작업형인데 작업형 중에 계산하는 형태 중에 하나가 이걸로 해서 건물로 쭉 긴 기간을 줄 거예요. 왜냐면 얘는 10년간 써도 되잖아. 5%니까. 그죠? 그래서 18년도 17년도 이런 데 구입해요. 그럼 면세 비율 차이를 계산해서 5% 났던 때마다 체크해서 가는 걸로 하도록 TAT 1급에서는 낼 수 있으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얘네들 끝났죠.